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초간단 요약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레버리지 규제가 좀 진작에 나오지. 내가 작년에 나왔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있는 돈 다 꼬라박고 지금 1억 2천. 40배 올라야 본전.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규제. 일단 저희 경제맨 블로그 참조했고요. 자,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개별주에 대한 2배 추종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예탁금 현금 3천만 원 대웅증권 제외 시행 관련 26년 8월 5일 실질적으로 조만간 바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금 3천만 원이 계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식으로 지금 다 사놔서 현금이 3천만 원 미만으로 있어.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물을 타려고 레버리지 상품 하이닉스 2배를 사려고 해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3천만 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이제 그 관점으로 보면 작년에 제가 만약에 이 규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은 지켰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눈물이 납니다. 자, 어쨌든 자, 지수형 레버리지 인버스 ETF, 코스피 200, 나스닥 100 등 지수 추종, 기존 제도 유지, 취지, 이번 3천만 원 규제와 구분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국내 이제 지수에 대한 ETF, 뭐 코덱스, 타이거에서 나오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는 레버리지 2배 매수가 3천만 원 예탁금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 제도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이 레버리지 상품을 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변경되는 시행안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규제 대상이 아닐까 보면 사실 지수에 대한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 100개, 200개의 기업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다만 이 개별주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더 심하죠. 자, 그리고 이게 진짜 관건이에요. 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아니 미국 주식은 왜 건드리냐. 자, 테슬라 2배, 엔비디아 2배 등 해외 개별주 2배 추종.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2배는 못 사는 거죠. 이런 규제에 해당 사항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면. 그래서 국내와 동일 기준 적용 예정이고 시행 일정은 후속 확인 필요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스트래티지를 투자하려는 사람으로서 10% 정도의 금액을 레버리지로 넣으려면 3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다 이제 본주식에 전재산을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10% 정도는 저는 뭐 스트라이브라든지 다른 개별주를 살 예정입니다. 자, 레버리지 광풍 꺾였다. 삼전 닉스 단일 종목 ETF 14종 자금 유입 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열됐던 수급이 정상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수급이 많이 쏠려요. 근데 이게 단기성으로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는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커지는 데에는 정말 많은 기여를 하지만 뭐 본 주식에 대한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뭐 자금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시장 자금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안정화가 됐다, 정상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레버리지 종목에 대한 수급이 많이 쏠린다는 건 그 사람들이 결국 본 주식에 대한 투자도 뭐 나중에 하든 뭐 병행하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잖아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별도의 뭐 큰 규제가 없어요. 이런 3천만 원 조건 같은 게. 자, 그리고 한국 개미의 레버리지 사랑 숫자로 확인. 자, 이게 챗GPT 내용 좀 긁어왔는데요. 자, 421억 7,500만 달러. 3.5배 뛴 수치다. 특히나 이 속슬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종목이죠. 그리고 TQ 나스닥 100 세배 레버리지 이것들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얘네는 사실 개별 종목의 2배가 아니에요. 테슬라, 엔비디아처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상으론 투자할 수 있어. 그게 좀 중요한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러면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가 규제가 적용되면 쏙쓸 TQ 같은 종목에 더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니 미장 레버리지는 왜 규제하는 거예요? 뭐 국장 반도체 레버리지 만들다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미장까지 뭐 이런 카페에서 쓴 내용을 발췌했는데 결국에는 갑자기 미장으로 불똥이 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계획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달러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금 원화에 대한 가치가 점점 하락하잖아요. 이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에 저희가 개별주 2배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규제를 걸면 사실상 국내로 돌아올 확률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좀 이제 달러 유출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미장까지도 규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 부동산으로 가겠네라는 의견도 있고 뭐 다양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근데 집값 폭등 시작 서울은 진행 중이고 수도권 지방까지 이것도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속슬 TQ, QLD 같은 이런 지수 레버리지로 자금이 좀 쏠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피 레버리지, 뭐 개별 종목 2배 레버리지 대신에 이제 지수 레버리지로 많이 갈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양자 ETF, 로봇 ETF, 우주 ETF 같은 종목들은 지금 레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내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시장이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특정 섹터에 대한 레버리지로 좀 투자가 쏠리지 않을까. 자, 국내는 뭐 단일 종목, 본주식, 뭐 하이닉스, 일배수 뭐 이런 것들로 좀 그래도 많이 수요가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가 코스피에 대한 그런 게 막혀 있다면 보통은 코스닥 같은 것도 눈을 돌릴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코스닥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30대거든요. 20대, 30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무주택이야. 그리고 현금 보유자야. 심지어 현금도 별로 없어. 주식은 본주식 사야 돼. 부동산은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큰 비싼 집값. 비싼 집을 사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퍼센테이지 상승률 자체가 같더라도 상승 금액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대출 껴서 비싼 집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그런 이제 사회 기조가 앞으로도 쭉 유지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야망 있는 사람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보통 주식, 부동산 투자, 또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한데 여기서 부자인 배우자? 배우자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부자 따진다? 어렵지. 사업? 사업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월 10만 원만 내 힘으로 버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뭐 알바 단기적인 건 근로소득이니까 제외하고. 자,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인데 이것도 사실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막혔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도 이제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깜깜한 이 화면이 저의 미래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미래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도 같이 거듭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